안녕하세요. 구초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학 강론 중에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론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토지나 부동산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관심 있게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하게 될 내용은 시장 실패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걸 시장 실패라고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기능이 자원의 적정 분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달리 얘기하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자율적으로 작용하는 가격기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시장 실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을 한 5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불완전 경쟁 시장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이나 과점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불완전한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 과점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출현하게 되면 그러한 기업들은 과소 생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높은 가격 및 높은 이윤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경쟁 시장은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실패 원인을 들 수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규모의 경제는 비용 체감 산업을 이렇게 달리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생산 규모가 확장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에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독점을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실패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공공재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공공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음영을 넣어놨습니다. 공공재는 공공재의 특성은 2가지 용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경합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비경합성은 경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소비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비배제성은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의미를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비배제성이 나타남에 따라서 무임승차자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즉 이해관계자 사이에서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정보 수준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 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서는 외부 효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라 하면 뭐의 외부라는 것이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외부는 시장의 외부입니다. 시장 내가 아닌 시장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어떤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진 혜택이나 손해 이런 것들을 끼치고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 2개로 나누는데요.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정의 외부 경제니까 긍정적인 의미겠죠.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입히기도
둘 다 똑같은 것은 어떤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린 의미가 되겠죠. 정외부 효과의 예로서는 교육 같은 걸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수원과 양봉업자, 꽃집, 과수원 이런 거 보시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공해나 담배 연기, 음주운전 같은 남에게 손해를 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정해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생산이 과소하게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도 과소하게 소비를 하게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산은 과잉 생산하게 되고 과잉 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결 수단으로서는 정해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지불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줘서 생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직접 규제를 하고 부담금이나 조세를 부과함을 통해서 생산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부 효과에서는 지역이기주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정해 외부 효과에서는 핀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핀피 현상은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어떤 지역의 어떤 세수원 확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현상들을 핀피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이와 반대로 님비 현상은 내 뜰에서는 하지 말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 처리장, 화장장 이런 것들은 내 지자체, 내 동네에는 유치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로서 지역 이규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와 더불어서 정부의 실패가 나오는데요. 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정치적으로서는 각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예를 임대주택 정책이나 소득의 어떤 재분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또는 외부 효과의 제거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개선하려는 수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시장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비용이 좀 많이 과다하게 지불된다든지 부정부패 또는 정보의 어떤 부족, 그 다음 이익당체, 이해상충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나타나는데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시험에서는 주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개입 방식은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 수량 이런 걸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정부가 수요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스스로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직접 개입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것으로서는 임대료를 규제한다든지 분양가를 규제한다든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죠. 토지은행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직접 어떤 시장의 수요자로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토지를 수용하고 또는 선매 그리고 각각의 공적인 개발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직접 개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에 반해서 간접 개입 방법은 시장 기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효과를 노리거나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 개입 방법은 몇 개 안 되니까 이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세 및 부담금, 그 다음에
어떤 금융의 어떤 지원, 그다음 보조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간접 개입 방법이 있겠고요.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법도 간접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지 거래의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지역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또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의 기출인데요.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요.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이건 틀렸네요. 바로 이건 문제가 쉬우니까 2번 마킹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데 3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4번,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도 지닙니다. 다음 문제는 26회 기출문제입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 효과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번, 정의 외부 효과,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얘가 틀렸네요. 님비가 아니고 뭡니까? 핀피 현상이 발생한다. 이 문제도 난이도는 굉장히 쉬우니까 2번 마킹하고 3번으로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4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 지역 간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31회 기출문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직접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하는 건데요. 얘는 직접 개입이니까 간접 개입하고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포인트가 그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기업, 토지은행, 얘는 직접이죠. 니은 공공개발 사업, 얘도 직접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 금융지원 이런 것들은 간접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간접이고요.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나오면 얘도 간접이죠. 디귿하고 리을은 간접이고요. 기억하고 니은은 직접인 것이죠. 미음, 개발부담금, 부담금도 간접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비, 공공투자사업, 얘가 직접이네요. 그래서 직접 개입 방식은 기억, 니은, 비읍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책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특히 크게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두 번째 정책론의 파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